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홍련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전자기압과 관련된 문제풀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문제들, 대표적인 유형들 문제들 뽑아놨고요.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실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도움이 되도록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뽑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전체적으로 수치가 적용되는 기본적인 가장 대표 유형들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 GPA 관련 시험을 보실 때는 또 증명하는 문제들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한 반반의 비율 정도로 섞여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반 물리학 교재에서 주로 다루는 유형들이 빠지지 않도록 선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전기장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 꼭지점에 3개의 대전 입자를 놓았다. 자, 7.00 마이크로 쿨롱 전하에 작용하는 전체 전기력을 계산하라 라고 나와 있죠. 자, 보니까 X축, 그 다음 Y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전하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 자, 여기 플러스 전하가 2.00 마이크로 쿨롱짜리가 하나가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치에 마이너스 전하가 놓여 있는데 마이너스 4.00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지금 놓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서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개를 연결을 했을 때는 이들이 이런 식으로 길이가 다 동일하게 한쪽 변의 길이가 0.500m인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각도는 60도의 각도를 각각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 꼭지점 쪽에 7.00 마이크로 쿨롱 이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자, 일단은 얘가 플러스 전하다 보니까 플러스 전하는 이 왼쪽 얘를 임의로 A 전하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얘를 B 전하라고 하고요. 우리가 구하는 C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라는 것은 A로부터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해요? 그치? 플러스끼리는 바로 청력이 작용하죠. 자, 그래서 플러스끼리는 청력이 작용해서 전기력이 A로부터 작용하는 전기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 B로부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얘는 C는 플러스 전하고요. B는 마이너스 전하다 보니까 자, 이 플러스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는 조화라 해서 그쵸?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아침부터 파워가 센가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만일 이 A가 작용하는 힘과 B가 작용하는 힘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얘들을 표현을 했을 때 정확하게 길이가 만일 같다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벡터의 합을 나타냈을 때 정확하게 오른쪽, 즉 X축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했겠지만 둘의 전하의 크기 자체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정확하게 똑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2 마이크로 쿨롱짜리가 미는 힘이 4 마이크로 쿨롱짜리가 당기는 힘보다는 더 작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아마도 B가 C에 작용하는 힘이 좀 더 클 거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살짝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벡터의 합으로 합성된 힘의 크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A가 작용하는 힘부터 계산을 해보자면 전기력 공식이 뭐였나요? 네, KR 제곱분의 Q1, Q2 자, 여기 직접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K를 9.00 곱하기 10의 구승 이렇게 그냥 약으로 잡을게요. 8.99 곱하기 10의 구승 이렇게 대입을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R은 거리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변은 0.500m의 세곱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1에 각각의 전하 집어넣으면 되는데 2.00 곱하기 10의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우리는 7.00 마이크로 쿨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요. 약 얼마 정도 나오냐면 0.503 뉴턴 이 정도 나와요. 자, 그 대신 얘는 청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C에 작용하는 힘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KR 제곱분의 Q1, Q2라고 볼 수 있는데 K 동일하게 9.00 곱하기 10의 9수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 거리도 동일하게 5.00의 제곱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정삼각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4.00 마이크로쿨롱이야. 얘 10의 마이너스 6승 붙여서 쿨롱 단위로 고쳤고요. 그 다음 곱하기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1.01 뉴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플러스라고 표현을 한 건 따라서 청력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힘의 크기가 0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A와 B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평행자변형에서 지금 얘 코사인 법칙 활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돼요. 코사인 법칙 활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요 각이 지금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쵸? 120도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AB 하시지 마시고요. 플러스 해서 계산을 하시면 요쪽 편, 반대쪽 편의 대각선 길이 계산을 해주실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X축 성분, Y축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자면요. 여기에서 자, A가 작용하는 힘의 성분과 B가 작용하는 힘의 성분 중에서 수평 성분만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 수평 성분의 힘의 크기 계산을 해 주실 수 있죠. 이랬을 때 요 각이 60도니까 요걸 활용을 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자, 두 힘의 합력의 수평 성분의 힘의 크기 생각을 해 보시자면 자, A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503 뉴턴이었는데 얘 수평 성분이니까 코사인 60 해준다면 수평 성분의 힘의 크기 계산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방향은 한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해도 수평 성분의 힘의 크기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FA나 FB가 둘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B가 작용하는 힘의 성분 1.01 뉴턴 힘의 크기만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60 해주면 이 힘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X축 방향의 힘의 크기의 성분은 0.755 뉴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힘의 성분은 이번에는 Y축 방향의 성분은 차이가 있죠. 자, 한 힘은 자, A가 작용하는 힘의 성분의 Y축 성분은 바로 이렇게 수직 방향의 성분, 즉 60도에서 이 빗변의 수직으로 바라보는 성분을 플러스 성분이라고 표현을 해보자면 자, B가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수직 방향의 성분은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벡터의 합은 부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0.503 A가 작용하는 힘의 성분 중에서 요 수직 방향의 성분은 사인 60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자, Y쪽 방향에서 B가 작용하는 성분은 아래쪽 방향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요. 그 다음 각도는 60도 각도 그대로 활용을 해서 1.01 사인 60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요 성분은 힘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436 뉴턴. 즉 뭐냐면 B가 작용하는 힘의 성분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Y축 성분이 살짝 치우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나게 된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힘 F의 크기를 따지자면 F X제곱 플러스 FY제곱 이렇게 나타내주면 두 힘을 집어넣어서 해주면 F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0.872 뉴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성분 자체는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힘의 크기 자체가 약 0.872 뉴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수평 성분에 대해서 살짝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자, 그래서 이 각도 자체는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수평 방향에 대해서 얼마만큼 돌아가 있냐면 이 성분이 탄젠트를 씌워서 계산을 해보면 약 330도의 각이 나타납니다. 즉 수평에 대해서 330도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즉 이 성분에 대해서는 거의 30도 정도 기울어진 성분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자면 A와 B에 작용하는 전하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계산하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A로부터는 청력 작용한다. B로부터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A와 B가 작용하는 힘의 합성 성분의 크기, 요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합성 성분의 벡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 계산을 했죠? 자, 그 다음 B에 작용하는 전기력 계산을 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크게 나타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X축 성분을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X축 성분은 A 성분의 코사인 성분, 그 다음에 FB 성분의 코사인 성분 합하는데 방향이 같기 때문에 플러스로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성분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서 크기 나타내 준다면 전체적으로 F의 힘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혹은 얘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0.755 I 벡터. X축의 단위 벡터 활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요. 마이너스 0.436 J 벡터.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요. 각도를 굳이 계산을 하라고 한다면 각도는 X축 성분 지금 나온 거고요. Y축 성분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각도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서 부호 떼고 계산을 하신다면 요 각이 약 30도 나오실 거고요. 부호 포함해서 탄젠트로 활용을 하신다면 거의 330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Q1은 플러스 2쿨롱이다. 나와 있고요. 아, 2Q다. 자, Q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Q2는 마이너스 2Q다. 자, 그 다음 Q3는 마이너스 4Q다.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대전된 세 입자가 있다. 자, 세 입자는 원점으로부터 거리들이 전부 다 똑같네요. 자, D라는 거리로 원점으로부터 지금 다 동일하게 떨어져 있고요. 자, 이랬을 때 각도가 얼마만큼 각도를 차지하냐면 수평에 대해서는 30도, 얘도 30도, 각각 다 30도의 각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원점에서 알자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왔죠. 자, 알자 전기장 하면은 이 원점에 바로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라. 그쵸? 플러스 1쿨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플러스 1쿨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자, 얘 플러스 전하니까 자, A라고 또 둘까요? B, C라고 할게요. A가 플러스 전하를 띄다 보니까 플러스 1쿨롱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쵸? 싫어하죠? 자, 그래서 바로 밀어주는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에 의해서는 B는 마이너스 전하니까 플러스 1쿨롱을 조화를 하겠네요. 자, 조화를 하면서 B는 당겨주는 인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즉 플러스 1쿨롱량 작용하는 힘의 개념이 전기장의 세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EB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얘 방향은 EA였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Q2도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띄다 보니까 플러스 1쿨롱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죠? 좋아해서 잡아당긴다.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또 동일하게 잡아당겨서 A와 C에 의해서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은 동일하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합체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B의 자기장을 합성을 해주면 되겠구나. 예측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먼저 방향이 같은 EA 전기장과 EC를 먼저 합성을 해보자. 자, 일단 전기장의 세기 하면은 K, R에 해당하는 게 지금 D죠. 그럼 바로 대입을 합시다. D의 제곱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A가 작용하는 전기량은 이 전하량 자체가 EQ니까 플러스 1은 생략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KR 제곱분의 Q로 바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C가 작용하는 전기장은 방향은 우리가 이미 고려를 했으니까 K
D의 제곱분의 그 다음 2Q 이렇게 바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에 의해서 인력이 작용해서 벡터를 이미 방향을 고려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K 합체해주면 D의 제곱분의 4Q 이렇게 해서 A와 C의 전기장의 세기가 결정이 되고요. 방향 다른 이제 B의 전기장의 세기 나타내 볼게요. B의 전기장의 세기는 K, 거리 동일하게 D의 제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하량이 이번엔 얘는 4Q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부호 뗀 것도 여기서 방향을 이미 고려를 한 겁니다. 결국은 두 전기장의 세기가 AC 합한 거랑 B랑 어떻다? 같구나. 되셨어요? 자,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사실은 B의 전기장의 세기가 굉장히 좀 큰 편이었어요. 4Q나 되니까. 그 다음에 A, C 둘이 합한기에 드디어 얘가 합한 전기장의 세기가 B의 전기장의 세기랑 동일한 거고요. 그렇다면 합성해주면 그쵸? 합성해줬을 때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바로 나타내주면 이게 바로 자, 여기서 이게 바로 합성된 전기장의 방향 되는 거고요. 이때 얘들은 각각 B와 AC 전기장을 그대로 합해주면 되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어차피 여기에서도 봐도 수직 방향의 성분은 서로 상쇄에 대해서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수평 방향의 전기장의 성분만 합해주면 될 테고 따라서 자 이때 예를 들어서 B의 수평 방향의 전기장의 성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줄까요? 그쵸? 여기에서 각도 30도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30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K D의 제곱분의 4Q에다가 그쵸? 코사인 30 이렇게 바로 하시면 코사인 30이 얼마예요? 그쵸? 2분의 루트 3이네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인데 여기 4도 붙었네요. 4 앞으로 빼고요. 루트 3 빼고요. K D의 제곱분의 Q 이렇게 바로 하시면 이 수평 방향의 성분 자체가 2 루트 3 K D의 제곱분의 Q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B의 X축 성분이라면 AC도 합해준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성된 전기장은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요. 그쵸? 바로 요 수평 성분 2 루트 3 K D의 제곱분의 Q를 몇 배 해주면 되겠구나. 그쵸? 2배 해주면 되는 크기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결과 얼마 나오냐면 4 루트 3 K D의 제곱분의 Q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3번 가도록 할게요. 자, 3번은요. 자, 점전하 Q가 마이너스 8.0 나노쿨롱인 원점에 위치하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어떤 원점에 자, 얘 점전하 Q가 마이너스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 이렇게 바로 대입을 할게요. 자, 그리고 X는 1.2m, Y는 마이너스 1.6m 위치에서의 전기장 벡터를 계산을 하라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아예 이렇게 XY축을 표현을 해서 자,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2m 지점이래요. 1.2m. 그 다음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6m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은 요 지점이 바로 P점이구나. 이 지점에서 전기장 벡터의 크기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전기장 벡터 바로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요 원점으로부터는 거리 얼마가 되니?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요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우리 피타고라스로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계산을 하면은 루트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 바로 넣으셔도 되고요. 따라서 계산하면 2.0m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를 요 지점에서의 단위 벡터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게 물론 탄젠트로 해서 나중에 방향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요. 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R 벡터를 단위 벡터로 나타내 주시려면 바로 요 R 벡터의 크기 2.0을 요 성분 자체가 1.2, X축 방향의 성분을 I 벡터라고 나타내고요. Y축 방향의 성분을 J 벡터라고 나타내면은 R 벡터로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 얘는 결과적으로 R 벡터, 단위 벡터가 0.6 I 벡터 마이너스 2로 또 나눠주면 되니까
그쵸? 0.8J벡터. 이렇게도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방향을 전기장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전기장의 크기라는 것은 요 플러스 Q가 요 P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얘는 마이너스 Q네요? 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 음전하는 여기 플러스 1쿨롱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로 조화라 하겠어요? 실어라 하겠어요? 그쵸? 조화라 하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면서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 벡터가 나타나게 되겠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전기장 벡터를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 일단 크기 자체는 그쵸? KR제곱분의 Q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 자체는 K2 하면은 바로 9.00 곱하기 10의 9승으로 대입을 할까요? 여기는 9.0으로 갈게요. 10의 9승. K 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R은 2 나왔었죠. 2.0의 제곱. 분의 Q에서 방향을 지금 고려를 했으니까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수치가 좀 간단해 보이네요. 보니까 지금 이게 4가 나오는데 약분하면 2 될 거고요. 10의 9승, 10의 마이너스 9승도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8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전기장의 크기만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제 방향까지 해서 직접적으로 전기장 벡터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다가 환산해서 0.6i 마이너스 0.8j R 벡터,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계산을 해 보시면 마이너스 11 이게 약으로 나와요. 약. I 벡터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14 J 벡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자면 여기에서 지금 요게 플러스 값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에서 요 방향 때문에 얘가 지금 Q 자체가 마이너스 부호로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요거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정확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즉 방향을 고려하려고 여기 통째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호가 지금 나온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전기장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는 P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방향 자체는 이쪽 방향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전기장의 크기 계산을 하라고 하면 KR제곱분의 Q에서 부 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전기장 벡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 부호 포함을 해서 단위 벡터 R 벡터로 표현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전기장 벡터를 표현을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자, 4번은 두 금속판이 수평 방향으로 1.0cm만큼 떨어져 있고, 자, 지금 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랬을 때 100V의 전원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다. 얘가 지금 전원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쪽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두 금속판 사이의 수직 위쪽 방향으로 2는 전기장의 세기 지금 표현을 했는데 1.00 곱하기 10의 4승 뉴턴 퍼 쿨롱의 전기장이 형성된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보자면은 플러스 극쪽에 연결된 쪽이 여기 아래쪽, 마이너스 극쪽이 연결된 쪽이 위쪽이어서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평행한 도체판이 되는 셈이니까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셈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전기장의 방향 표현을 해놨는데 이랬을 때 전자의 전하량, 그 다음 질량을 제시를 해주고요. 첫 번째 1번에서 전자가 위쪽의 판에서 정지 상태로 딱 뒀다가 이제 방출을 할 건가 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의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위에서 마이너스는 실어라 하면서 밀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플러스는 조아라 하면서 잡아당기겠죠. 힘이 작용하니까 전체적으로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가속도를 계산을 하래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그쵸? F는 ma 하시면 됩니다. 자, F는 ma 공식에서
그대로 나타내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가속도라는 것은 m분의 f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자, F라는 걸 거기에서 지정을 하기를 얘 전자 전하량 마이너스다라고 표현을 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F는 Q2에서 Q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셈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라고 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 전기장의 세기도 둘째 줄에서 보시면 1.00이네요. 자, 1.00 곱하기 10의 4승 뉴턴 퍼 쿨롱이다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다. M, 2, 전하량 대입했고요. 전기장의 세기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속도의 크기 얼마가 나오냐면요. 1.76 곱하기 10의 15승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고요. 방향, 지금 마이너스 보호 때문에 방향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 방향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마이너스를 아래쪽에서 잡아당기는 셈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다. 즉 아래쪽 방향이다. 마이너스 y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자, 내려가는 방향이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아래쪽의 판 방향으로 1.0cm 움직이는 순간, 자, 이쪽에서 볼게요. 여기서 출발하면 결국은 전기력이 작용해서 아래쪽으로 가속하는데 요 길이를 1.0cm 단위입니다. 그럼 미터 단위로 고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전자가 얻는 속도와 운동 에너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내려가면서 가속되니까, 게다가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는 간단히 등가속도 운동으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공식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지금 간단하게 속도,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은 없죠.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 쉽게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2 제곱에서, 자, 요게 역학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었습니다. 얘들은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쓰는 식이었고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세 번째 식으로 가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계산할 것은 S 1cm를 이동을 했을 때 나중 속도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근데 처음 출발할 때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요? 그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한다면 우리 나중 속도 V라는 건 우변이 없어지니까 바로 V제곱 EAS, 따라서 V는 루트 EA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요. 자, 가속도가 지금 위에서 마이너스 1.76 곱하기 10의 15승 이렇게 나왔고요. 이 마이너스는 아래쪽 방향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얘 방향을 넣으실 거면 여기 변이도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0.01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방향 안 넣으실 거면 이제 여기에서 둘 다 플러스로 넣으시고 그 대신 아래쪽 방향으로 속도 얼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향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0.01m 이동을 한 셈인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5.9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는데 방향으로 표현을 하실 때는 아래쪽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부호 넣으셔도 돼요. 아래쪽 방향으로 하실 거는 얘는 아까 마이너스 방향을 마이너스 y 방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하실 때는 속도 벡터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9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 혹은 아랫방향으로 5.9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속도 나타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운동 에너지는 뭐 간단하죠. 자,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네, 키네틱 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mv 제곱 이거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질량 얼마인가요? 네, 문제에서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다. 자, 속도 지금 계산되기를 5.9 곱하기 10의 6승의 제곱 마이너스 부호 넣으셔도 되고요. 속력으로 계산하실 거면 그냥 크기만 대입했다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다시 물었잖아요. 자,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아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 중에서 위에 2가지가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근데 가급적 제일 간단한 공식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첫 번째 공식 바로 기억을 해볼까요? 자, V는 그쵸? V0 플러스 AT 공식에서 처음 속도가 0에서 출발을 했죠? 그럼 시간이라는 것은 A분의 V 바로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가속도가 1번에서 얼마가 나왔었냐면 마이너스 1.76 곱하기 10의 15승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속도 자체도 마이너스 아래쪽 방향으로 5.9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5번 갈게요. 자, 5번은 음극성 관에서 전자는 가열된 필라멘트에서 이제 방출이 돼서 구멍이 난 두 원판에 의해서 연필 모양의 산소구로 집속이 된다. 좀 말이 어려운데 자 일단 갑시다. 이제 전자의 초계 속도가 V0이고요. 그랬을 때 균일한 전기장 E는 마이너스 2. 자, 요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랬을 때 지금 그렇다면 위쪽이 마치 플러스 극. 그 다음 아래쪽이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랬을 때 길이 L이 두 판 사이를 이제 통과를 하는데 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다 보니까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플러스 극 쪽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끌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전기장 안에서 가속도는 일정하므로 전자의 경로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의 포물체 운동처럼 포물선을 그린다. 물론 이제 중력의 영향을 따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랬을 때 전기력, 일정한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체 운동을 하다가 자, 전자가 평행판 사이 영역을 떠나면 형광 물질을 입힌 스크린이 있는데 직선 운동을 한다. 자, 여기에서는 약간 포물체 운동처럼 그려졌죠?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는 가속도 운동을 했지만 일단 떠나고 나서는 여기는 그냥 직선 운동. 그 말은 뭐냐면 외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제.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전자가 평판에서 나올 때의 수직 위치. 이 평판에서 나올 때의 수직 위치.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자, 얘가 수평으로 이렇게 입사해서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포물체 운동은 항상 수직 성분 운동, 수평 성분 운동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그치? 수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 힘을, 전기력을 일정하게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그쵸? 등속 운동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뭔가 봤더니 전기력. 그쵸? 그래서 F는 Q2에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자, 여기에서 Q라는 것은 전자의 전하량.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마이너스 2라고 집어넣었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대입을 하려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전하다라는 거 표현하셔도 되고요. 전자의 전하량 자체를 보통 기본 전하량이라고 잘 표현을 하기 때문에 2라고 대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전자가 받는 힘인데 그 대신 위쪽으로 인력이 작용해 라는 건 요 전자의 부호 마이너스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작용해 라는 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F는 MA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가속도 A는 M분의 2 만큼의 가속도를 가진 운동을 하겠구나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축 방향으로 변이, 가속도 나오고 변이 나오고요.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죠. 자, 그렇다면 그쵸? 바로 등가속도 운동 공식 활용을 하실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게 또 있네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 중에서 세 번째 공식을 쓰려고 하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서 Y축 방향의 속도 성분, 수직 성분은 0이긴 한데
Y축 방향의 나중 성분은 사실 모르잖아요. 안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다른 공식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 공식이 V는 V0 플러스 AT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우리가 그런 단서를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 사실 Y축 방향으로 이동한 변이, 얘를 Y라고 대입을 할게요. 자, 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Y축 방향으로 출입할 때는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은 없는 셈입니다. 그쵸? 수직 방향의 Y축 방향의 처음 속도는 없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ATA 제곱만 활용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대신 시간에 대한 단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운동이라고 한다면, 속도가 수평 방향으로 속도 V0로 입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t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니 계산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이게 L만큼 이 평판 사이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t라는 걸 이 평판 사이에서 운동한 시간이라는 건 V0분의 L 이렇게 한번 나타내 줄 수 있겠구나. 있는 단서들은 다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대입을 할게요. 자, 대입을 할 때요. 여기 2분의 1 ATA 제곱에다가 요거 대입을 해야 되겠다. A는 얘 대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n분의 2 대입하시고요. t는 v0분의 l의 제곱 붙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바로 처음 이 y축 방향의 이동한 변이라고 표현할게요. YF라고 그림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 힘받아서 이동한 수직 위치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평판에서 나올 때의 각도라고 했는데, 각도가요, 여기 그림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올 때의 각도를 X축, Y축 성분으로 표현을 해서 세타 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나올 때의 이 각도라는 것은 X축과 Y축 성분을 뭔가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탄젠트 뭔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나올 때의 각도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올 때요. 얘가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은 V0 되는 거고요.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얘 어떤 속도 V로 나왔을 때 이때 자, 수평 방향으로는 처음 속도나 나중 속도나 여전히 동일한 등속 운동을 했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나올 때의 어떤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의 세타 계산을 하면 바로 문제에서 평판에서의 나올 때의 각도 활용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VY 가능하면 제일 간단한 걸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Y축 방향의 성분은 나올 때까지는 증가속도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V0에서 요건 Y축 방향의 처음 속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T 활용을 해 주신다면 자, Y축 방향의 성분은 없고요. 자, 그러면 대입 제로다. 가속도는 좀 전에 우리가 n분의 2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t는 v0분의 l이라고 하기로 했죠. 자, 요걸 활용을 해 주십시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요.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vx분의 vy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니까요. v0가 바로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 vy는 n분의 자, 이게 또 분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좀 자리를 어차피 요게 이렇게 올려봤자 이게 분모에 있는 성분이어서 밑에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m v0의 제곱 이렇게 바로 넣을게요. 분모에 있는 것들 합체. 그 다음에 2l 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계산을 하시면 세타는 여기에서 이제 탄젠트 인버스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나올 때의 각도 하시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평판 끝에서 거리 L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스크린 위에서의 수직 최종변이 자, 한번 볼게요. 저쪽에. 자, 얘가 이제 나와서는 그냥 직선 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최종변이라는 것은 여기 나올 때까지 Y축만큼 이동한 거리
요 Y축 방향의 변이 따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등속운동으로 쭉 갔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게요. 자, 그러면 최종 변이 D라는 건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요. VY. 그냥 Y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거리니까. 자, 요 밑에다 나타낼게요. D라는 것은 여기 나올 때까지 이동한 변이 Y에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그냥 등속 운동을 한 셈인데 Y축 방향의 속도 성분 아까 VY 계산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이동했니? 시간 T 곱하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이때는 이 평판을 나온 이후의 T니까 T 다시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D라는 건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요. 자, 겹쳐서 잘 안 보일까봐 여기다 적을게요. YF는 아까 우리 1번에서 계산했나요? 1번에서 계산한 값들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또 2번에서 계산한 값이 아까 자 mv0분의 그 다음에 2L 이렇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T-라는 것은 이 수평 방향으로 나올 때 X축 방향의 성분 있었죠. 요 X축 방향의 성분은 V0였습니다. 그쵸? 등속운동이었으니까 X축 방향으로는 쭉 등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L이 있으니까요.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간이라는 건 V0분의 L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VY라는 것이 아까 위에서 보시면요. 2M V 자 2분의 1 M 2E0 똑같이 22 이렇게 똑같이 쓸게요. 그 다음에 V0분의 L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뒷부분 그대로 넣으셔서 자, 얘가 제곱이 하나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넣으셔서 표현하시면 전체적으로 D를 계산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D라는 것은 여기 합체해서 표현을 해 주시면 M V02 제곱 분의 2 L L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자면 어떻게 표현을 해 주실 수 있냐면요. D라는 것은 나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 의해서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YF를 앞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Y축 방향의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으로 이동한 거리여서 등속 운동으로 이 Y축 방향의 속도 성분 아까 2번에서 대입한 속도 성분 계산을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그 이후로 X축 방향으로 L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X축 방향의 속도 성분 활용해서 시간 대입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V0분의 L이라고 대입을 해서 넣은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혹은 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고요. 우리가 세타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하라라고 문제에서 나온다면요. 세타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것도 가능해요. 자, 요 이후 y 말고요. 요만큼 이동한 거리라는 것은 세타로 표현을 해보자면 요 x축 방향의 거리가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직 방향의 거리는 탄젠트 세타를 활용을 해보자면 x축분의 y축의 새로운 변이를 y-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 d라는 것은 마치 y와 y-를 더해준 거랑 같은데 y에는 처음 yf 1번에 답 대입을 하시고요. y-는 여기에서 l 탄젠트 세타 이렇게 대입하셔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이 나왔을 때 이제 굳이 V0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방식으로 풀이를 하시고요. 세타 활용해서 대입해라 하면은 L 탄젠트 세타로 단순히 Y-를 표현을 해서 전체적인 D를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가도록 할게요. 자, 6번은 전하량 플러스 12 나노쿨롱인 점전하 Q1과 마이너스 12 나노쿨롱인 점전하 Q2가 0.10m 떨어져 있다. 자, 점 A, B, C에서의 전기장을 각각 구하라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6번에서 보니까 자, 요거는 다 하진 않고요. 방법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요. 자, 보니까 지금 원점쯤에 Q1이 있는데 이 Q1은 플러스 12 나노쿨롱이다. 나노, 물론 10을 마이너스 9승으로 고치셔야지 되죠. 자, 그 다음에 Q2는 자, 이쯤 지금 거리 자체는 10cm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A점이라고 한다면 딱 6cm 거리의 A점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까지는 4cm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른쪽 Q2는 마이너스 전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요. A, B, C, A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B가 이 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C 또 하나의 지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전기장은 여러분들 각각 방향 다 고려해 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플러스 1쿨롱이 A 지점에 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끼리는 무슨 력? 그쵸? 청력이 작용해서 플러스 1쿨롱을 밀어줄 거다라는 거 예측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2번 Q1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Q2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또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Q2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도 동일하게 잡아당기니까 같은 방향으로 Q2에 의한 E2가 작용을 하게 돼서요. 여기서는 둘 다 동일하게 플러스 X 방향이니까 각각 E1, E2 계산하셔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B점. B점은 어떠냐면요. 여기서 참 대입하실 때 요거 6cm, 4cm 거리를 미터로 고치셔서 대입하세요. 자, 그 다음에 B점은 어떠냐면요. 자, 플러스에 여기 플러스 1쿨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플러스끼리는 청력이 작용해서 그쵸. 자, E1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E2는 마이너스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 플러스를 조하라 해서 인력이 작용을 할 텐데 2번은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큰 전기장에서 작은 전기장 빼주셔서 바로 방향 나타내시면 되시고요. 이랬을 때 크기 자체도 한 힘 아마도 지금 같은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나노쿨롱인데 거리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로부터 B점까지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방향은 E1 벡터의 방향 될 거고요. 크기 자체도 E1 벡터에서 E2 벡터 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거리를 이번에는 자, 여기 B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4c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Q1으로부터는 4cm를 대입하시고요. Q2로부터는 그쵸? 1.4cm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미터 단위로 고치셔서 환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C점. C점은 문제에서 지금 여기 요 지점에 지금 C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거리가 자, 플러스 전하가 요 12 나노쿨롱에 비해서는 C점이 플러스 1쿨롱 뒀을 때 미는 청력 동일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는 당기는 인력 작용해서 E2 벡터 하시면 되는데요. 이랬을 때 지금 E1 벡터와 E2 벡터가 요 전하량의 크기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장의 크기 자체가 동일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합성을 해 주시면 이렇게 X축 방향의 성분만 살아남을 것이다.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축 방향의 성분 각각 둘이 더하시면 합성된 전기장의 크기 계산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각각 정답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7번부터 이제 좀 증명문제 형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여서요. 자, 길이 L인 가는 절연막대에 전체 전하 Q가 균일한 분포로 대전되어 단위 길이당 전하 람다로 고르게 퍼져 있다. 막대의 한쪽 끝으로부터 축을 따라 거리 A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니까 X축 성분
Y축 성분 이렇게 축 지금 놓았는데, 자, 지금 이 긴 막대는 X축 방향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때 이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원점까지 떨어진 이 P점이라고 할게요. 요 거리는 A, 스몰 a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미소 변이를 dx라고 나타내자면 이때까지 떨어진 거리는 x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림에서 보니까 dq, 미소 전하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선전화 밀도를 람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람다 dx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전화 밀도라고 하면은 람다라는 것은 전체 길이, 여기서는 x 전체 길이라고 볼게요. 전체 길이 중에서 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셈이에요. 원래는 L분의 Q로 대전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지금 X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을 하려면 어차피 적분 형태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미소 전기장의 세기 DE 부터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DE 벡터로 나타내 주자면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요. DE 벡터라는 것은 K R제곱분의 Q에서 자, 어떤 미소 전하에서 표현을 할 때 떨어진 거리를 X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때 R 대신에 X의 제곱 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소 전하를 DQ라고 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DQ라는 것을 람다 DX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바로 대입을 할게요. 람다 DX. 그 다음 이제 얘를 적분을 하시는 거죠. 2라는 것은 인테그럴 0이, 자, X가 제일 짧을 때가 요 거리가 A가 되는 셈이죠. X가 가장 길 때가 L 플러스 A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A부터 L 플러스 A까지, 자, X의 제곱 K 람다 DX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K 선전화 밀도 바깥으로 상수 빼버릴게요. 자, 그러면 K 람다 바깥으로 빼면 A에서 L 플러스 A까지 적분을 할 건데 얘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로 고칠게요. 적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올라올게요. 전기장이라는 것은 K 람다 이렇게 되시고요. 자, 적분이니까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1 남는 거 나눠준다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에서 A에서 L 플러스 A까지 적분해라. 자, 그러면 이제 K 람다에서 요거 마이너스 X분의 1인 셈이죠. 마이너스 X분의 1인 셈이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자, 처음 빼면 마이너스 부호가 앞에 가버리니까 순서 바꿔서 넣으십시다. 그래서 자, 여기 조금 내려서 써버릴게요. 자, K 람다. 그래서 순서 바꿔서 바로 넣는다 생각하시면 A분의 1 마이너스 L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 이제 통분까지 해줄게요. 그러면 K 람다 L 플러스 A 곱하기 A 분의 L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시면 A 약분 되는 거니까 이제 K 람다 그 다음에 분모의 I에 A, L 플러스 A 순서만 바꿔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L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자면요. 우리 람다 L이 아까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전체 길이를 Q, 전하 Q로 나눈 게 람다였으니까 즉 선전하 밀도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반대로 Q라는 것은 람다 L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고요. 요거 대입을 그대로 해주시면 요거 람다 L 자체를 Q라고 표현을 해서 A, L 플러스 A분의 K, Q라고 나타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가겠습니다. 자, 전체 양전하 Q가 반지름 20A인 고리에 지금 분포되어 있다. 자, 어떤 고리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고리면의 수직인 중심축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는 점 P에서 고리 구간 전기장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일단 이 미소 전하 DQ를 생각을 해보자면 얘가 지금 플러스로 다 대전이 되어 있죠. 플러스로 다 대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요 P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면 일단 실어라 하면서 밀어주는 전기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또 얘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반대 방향 여기도 어떤 DQ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플러스도 사실 플러스를 싫어해서 밀어주는 전기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장은 어떻게 나타나지냐면요. 사실 이 Y축 방향의 전기장 성분은 반대 방향, 크기 같고 상쇄되겠죠. 결국은 X축 방향의 성분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요. 자, X축 방향의 전기장의 성분, 이 미소 전기장의 성분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전기장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K, Q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자, R 제곱분의 Q에서 미소 전하 DQ를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여기까지는 전기장 성분이 되는 건데 나는 X축 성분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X축 성분은 여기에서 세타 활용을 하면 요각이 바로 세타 되는 거고요. 세타에서 바로 수평 성분이니까 그쵸, 코사인 곱해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코사인 세타라는 변수를 좀 너무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얘를 좀 정리를 해주자. 일단 X축 방향의 성분 하니까 R이라는 것도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주실 수 있냐면요. 요 R이 대각선의 길이니까 R이라는 건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는 거 활용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빗변분의 바로 옆에 있는 변 하는 거니까 R분의 X에 해당하는 건데 요 R을 대입을 하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 이들을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K R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X제곱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 또 있네요. 일단은 대입부터 먼저 한번 해보십시다.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X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게 A제곱 플러스 X제곱이 공통이니까 K 분모의 A제곱 플러스 X제곱을 2분의 3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2분의 1승이니까 1 해주면 2분의 3승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X, DQ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축 방향 성분만 전부 다 적분하자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적분을 하면요. 여기에서 자, 여기 밑에다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벡터라는 것은 인테그럴 D2 X축 성분을 전부 다 적분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 대입을 하시면 인테그럴 A제곱 플러스 X제곱의 2분의 3승 분의 그쵸? K, X, DQ 되는 건데 사실 얘는 DQ에 대해서는 여기가 다 상수인 셈이잖아요. 바깥으로 그대로 이들이 나가고 얘 그냥 DQ만 적분을 했다 하면 이게 바로 Q가 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바로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X제곱에 대해서 2분의 3승 분의 KX도 다 상수고요. Q 거기에서 양전하 라지 Q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활용을 해서 넣으시면 전체적으로 전기장의 색이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면 마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X가 0이잖아요. X가 0이면 이 골이 딱 중심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여기가 0이 돼버려서 자, 요 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X가 0이라면요. 전기장의 색이 0이겠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X가 A보다 무한히 크다면 X가 A보다 무한히 크다면 A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가 2가 약분되면서 분모가 X의 3승 분의 위에 X 하면은 그쵸? 제곱만 하나 남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너무나 작은 A를 무시를 하고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해주자면 KX의 제곱분의 Q 이렇게 돼서 A가 굉장히 작다면 마치 반지름이 아니라 거의 반지름이 있는 어떤 고리가 아니라 거의 점전화 형태로 그냥 KR제곱분의 Q 형태로 나타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X가 A보다 굉장히 적다면 반대로 X가 적어요. 그러면 X가 얘는 적어도 곱하기로 연결된 건 생략하면 안 돼요. 근데 얘가 굉장히 적으니까 이게 0에 거의 가까워지면 이번에는 그쵸 A의 3승이 돼버리고요. 따라서 KA의 3승 분의 XQ 해서 X에 대해서 마치 비례하는 듯한 이런 효과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고리에 의한 전기장을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요. 반지름 R인 원판이 균일한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 지금 쿨롱 퍼 제곱미터로 고르게 대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9번 문제네요. 자, 원판이 중심축으로부터 거리 x만큼 떨어진 점 P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판이에요. 원판. 자, 이런 원판이고요. 자, 거리가 x만큼 떨어져 있는. 근데 여기서도 마치 이 원판이 아주 많은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리에 있어서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다시 지정을 했어요. 원래 원판의 반지름은 라지 r인데요. 고리에서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리에서의 어떤 미소 전하를 또 dq라고 지정을 해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 고리에서의 전기장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좀 전에 a제곱 플러스 x제곱의 2분의 3승 분의 kxq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였잖아요. 자, 거기에서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dq라는 것을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 로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요. 시그마 dA 이렇게 나타내 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da라는 것을 다시 표현을 한다면 얘가 2파이 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dr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어요. 요걸 이제 미소 반지름 얘를 dr이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얘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자, 나는 요거는 고리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지만 이런 미소 전기장을 내가 적분을 해서 다양한 고리가 이게 R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요. 자, 그러면 DE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을 R이라고 문제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A 대신에 R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X DQ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DQ 대신에 얘를 바로 대입을 할까요? 대입을 바로 해버리면 2파이 KX 시그마 R DR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할게요. 자, 여기다 쓸게요. 2는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요. 자, 여기에서 상수인 것들은 바깥으로 빼셔도 돼요. 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0에서 r까지 적분을 할 건데요. 일단은 dr이 여기 분모에 있으니까 r제곱 들어있는 애는 밖으로 빼면 안 돼요. r제곱 플러스 x제곱 2분의 3승. 요건 밖으로 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r제곱이 또다시 적분을 해야, 이게 또다시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버리십시다. 2r, dr을요, 여기까지를 이렇게도 바꿔주셔도 돼요. dr제곱. 이렇게 되면 2r, dr까지가 다 활용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머지 k, 자, 파이, kx, 시그마는 밖으로 뺄게요. 파이, 여기가 복잡해서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면요. 파이, k, x, 시그마. 까지는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빼고요. 그러면 2r, dr을 dr제곱.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요. 자, r제곱으로 바로 그냥 하나의 상수 취급을 하시면 훨씬 더 적분이 간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뒷부분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승인 셈이니까 적분하면, 그쵸? 플러스 1 해주면은, 그쵸? r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시 나눠주시면 되는 셈이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0에서 r까지 적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는 파이, k, x, 시그마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게요. 좀 복잡해 보이죠? 자, 복잡해 보여도 잘 따라오세요. 자, 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애들을 대입을 해서 이쪽에 조금 여기까지 가야 되겠는데, 자, 이쪽으로 가서 좀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요, 파이,
K, X, 시그마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R 부분을 먼저 대입을 하시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R에 대해서 R제곱에 대해서 적분을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R제곱을 넣으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걸리적 거리니까 우리 아예 앞으로 빼서 그냥 앞으로 빼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2라고 앞으로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만 요 안에 살려 놓을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쓸게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를 0에서 R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할 셈인데요. 자, 이때 2파이 K X 시그마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너무 이쪽으로 와서 제가 이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자, 얘를 0을 R에다 대입하시면 뭐가 남냐면요. 지금 자, 여기에서 우리가 2분의 1을 지금 루트를 하나를 붙여서 정리를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어서 분모로 보내고 루트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R제곱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자, D에서부터 대입할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기 때문에 D에서부터 대입을 하시면 루트 X의 제곱이니까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럼 여기 X가 있으니까 자, X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X 서로 약분돼서 1 마이너스 루트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셨죠?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 고리가 아니라 원판에 의한 전기장까지 봤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요. 전기장의 세기라는 것이 자, 미소 전하에 의해서 얘들 양쪽에서 서로 밀어주면 얘 Y쪽 성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X쪽 성분만 해서 따지기 때문에 코사인 붙인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얘 고리에 의한 전기장의 성분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판에 의한 전기장은 이런 미소고리가 굉장히 많다. 0에서 R까지 있다라고 봤고요. 그랬을 때 DQ라는 미소 전하를 지금 전하 밀도가 나와 있으니까 시그마 DA, 면전하 밀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 미소 전기장들을 합성해서 적분을 할 때 전체적으로 여기는 약간 산수적인 어떤 트릭을 이용을 해서 DR을 DR제곱으로 해서 그냥 R제곱이라는 하나의 상수 취급해서 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서 전체적으로 D에는 산수가 복잡한 거지요. 원리 자체는 미소고리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0에서 R까지 적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과 관련된 문제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